좌표의 극한 문제를 복소평면으로 풀어보자. 등비수열의 합, 등비급수 단원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문제가 많이 있죠. 그 중에 아마 이 문제는 누구나 다 한 번씩 다 풀어봤을 거예요. 이걸 좀 빨리 푸는 방법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빨리 푸는 방법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자, 문제는 이거죠. 여기 1 찍고, 길이가 2분의 1인 수직인 선을 긋고, 길이가 4분의 1인 수직인 선을 긋고, 이런 식으로 반복했을 때, 이 점, 수렴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극한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 뭐, 원래 교과서적인 풀이, 보편적인 풀이는 이거죠. x좌표는, 이거 1 나와. 그리고 4분의 1 빼. 그리고 16분의 1 더해. 아, 이게 무한 등비수열의 합이네. 그래서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무한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분자분모에 4 곱하면 5분의 4가 나오는구나.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풀이죠. 자, y좌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 y좌표 2분의 1만큼 가. 8분의 1만큼 줄어들어. 2분의 1 빼기 8분의 1. 그리고 16분의 1만큼, 16분의 1이 아니라 32분의 1만큼 올라가. 자, 이걸 계속 반복하면 이게 역시 첫 항이 2분의 1이고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비수열이 나와요. 직접 계산해도 좋지만 이것의 절반, 이것의 절반, 이것의 절반이니까 이것의 절반 나와요. 그래서 수렴하는 점의 좌표는 5분의 4, 5분의 2가 됩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보편적인 풀이에요. 근데 이제 복소평면을 다룰 줄 알면 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는데, 복소평면에 관련된 것은 아래 동영상에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훨씬 좋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 설명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좌표평면 위에 예를 들어서 3,1이라는 점이 있잖아요. 이거를 3 플러스 i라는 복소수에 대응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소평면이에요. 별거 없어요. 이 점, 이건 3,0이야. 그러면 3이라는 복소수에 대응시키는 거예요. 이건 0,1. 이거는 i라는 복소수에 대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을 복소수에 대응시키는 걸 복소평면이라고 하고, 자, 복소평면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점의 좌표가 1,0이죠. 그러면 1이라는 복소수에 대응돼요. 이 점의 좌표가 1,2분의 1이에요. 1,2분의 1이면 1 더하기 2분의 1 i라는 복소수에 대응이 돼요. 이 점의 좌표는 x좌표는 1만큼 갖고 4분의 1만큼 뺐죠. y좌표는 그대로 2분의 1이에요. y좌표는 그대로 2분의 1이니까 이 점에 대응하는 복소수는 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시 8분의 1 i만큼 빼면 돼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수렴하는 복소수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i인 등비수열이 됩니다. 2분의 i를 곱해 나가면 돼요. 공비가 2분의 i인 등비수열이 돼요. 2분의 i는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수렴해요. 뭐 복소수의 절대값이 뭐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자세한 건 그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려면 분자분모에 2를 곱하면 2 빼기 i분의 2가 나오고, 분모를 실수화하기 위해서 분자분모에 2 더하기 i를 곱하면 분모는 5가 나오고 분자는 4 더하기 2i가 나와요. 그러면 야는 5분의 4 더하기 5분의 2i가 되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이 복소수에 대응하는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은 이것이 되죠. 그래서 복소평면을 이용하면 한 방에 구할 수 있어요. 복소평면을 이용하지 않으면 x좌표, y좌표 따로 구해야지만 복소평면을 이용하면 한 방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이건 이제 실력정석에 나오는 문제인데, 똑같아요. 이렇게 점 찍고 길이가 2분의 1, 길이가 2분의 1, 길이가 2분의 1, 길이가 2분의 1 할 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편적인 풀이, 교과서적인 풀이로 계산을 하려면 x좌표 같은 경우가 갔다 왔다 갔다죠. 그래서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1 더하고 2분의 1 빼고 4분의 1 빼고 8분의 1 더하고 이걸 계속 반복한 것에 합을 구해야 돼요. y도 마찬가지죠. y는 갔다 왔다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2분의 1만큼 1만큼 더하고 2분의 1만큼 더하고 4분의 1만큼 줄어들고 다시 8분의 1만큼 줄어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의 합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뭐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구해야 하는데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도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계산하려면 계산이 복잡하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게 야랑 똑같이 공비는 2분의 1 나이에요. 뭐만 달라지냐면 첫 항만 달라요. 첫 항 여기가 1,1이잖아요. 첫째 항만 1,1에 해당하는 이렇게 적어주고 공비는 똑같아요. 그래서 분자분모에 2를 곱하면 2배의 1 더하기 i 나오고 2 빼기 i가 나오죠. 그리고 분모를 실수하기 위해서 이거 계산을 하면 그러면 5분의 2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 2i i니까 3i 해서 5분의 2 더하기 5분의 6i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극한의 수렴하는 점의 좌표는 5분의 2, 5분의 6이 돼요. 이렇게 x좌표 따로 구하고 y좌표 따로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복소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좋고, 저는 계산이 느린 편이어서 여기서 바로 이게 암산으로 안 되지만 계산이 빠른 사람은 이게 암산이 돼요. 계산이 빠른 사람은, 나는 이게 암산이 안 되지만 나는 계산이 느린 편이어서 뭐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엄청나게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수학 문제하고 관련된 어떤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이제 이 질문을 올려놨어요. 이 질문을 올려놨는데 제가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수식만 댓글을 딱 달은 적이 있어요. 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수식만 댓글을 딱 달은 적이 있는데 처음 질문했던 사람이 막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뭐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오,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참고로 나는 이 풀이를 내가 고등학교 때 스스로 개발해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나는 고등학교 때 복소평면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복소평면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 복잡한 계산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했을 때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걸 내가 고등학교 때 내 스스로 개발을 했어요. 물론 제가 뭐 유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당연히 이걸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 테고 안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진 않아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가르쳐 주지만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안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줘도 모르니까. 이게 뭐 아는 사람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안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어차피 뭐 유튜브는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기 때문에 볼 사람은 봐라 그러고 제가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좀 이해도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문제를 제가 한번 몇 가지를 더 추가로 설명을 해줄게요. 만약에 여기가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다. 이 길이가 3분의 2야. 이 길이가 3분의 2의 제곱이야. 이 길이가 3분의 2의 세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식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1. 이 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공비가 관건이죠. 공비가 얼마냐면 공비는 3분의 2i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이 길이의 3분의 2배다. 다시 이 길이의 3분의 2배다. 다시 이 길이의 3분의 2배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첫째 항은 원래 문제랑 똑같고 공비가 3분의 2i 나옵니다. 공비가 3분의 2i 나와요. 원래 처음 문제는 이거죠. 공비가 2분의 1i인데 이거는 공비가 3분의 2i가 나와요. 공비가 3분의 2i. 그럼 뭐 쉽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4분의 3배다, 4분의 3배다, 4분의 3배다 그러면 공비가 4분의 3i 나와요. 여기도 이 길이의 4분의 3배, 4분의 3배, 4분의 3배, 4분의 3배 그러면 공비가 4분의 3i 나와요. 4분의 3i가 나오고 만약에 반대쪽으로 꺾인다.
반대쪽으로 꺾인다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i가 됩니다. 반대쪽으로 꺾인다면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i가 돼요. 이게 반대쪽으로 꺾인다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i가 돼요. 반대쪽으로 꺾인다면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3i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헷갈리겠지만 이렇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인다면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i가 돼요.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정도만 알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충분할 거예요. 이 정도만 알면. 근데 이제 난 이걸로 만족하지 못해. 이거 더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의 대답은 이거예요. 더 일반적인 경우로 물어본다면 점 찍고 내각이 아니고 외각입니다. 이 각이 세타, 이 각이 세타, 이 각이 세타. 이게 이렇게 반복된다고 해봐요. 반복된다고 해봐요. 그리고 이 길이가 1이죠. 이 길이는 r, 이 길이는 r제곱, 이 길이는 r세제곱. 이렇게 반복될 때 수렴하는 점의 극한값 나 알고 싶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첫째 항은 1이고 이거 나와요. 1 빼기 r배에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 계산하면 돼요. 뭐 수학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적어주면 왜 이게 답이지? 를 알 수 있을 테고, 좀 수학적인 센스가 좀 부족하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게 답입니다. 요게 답이에요. 그 앞 동영상에서 오일러 공식 얘기해 줬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오일러 공식이 나와요. 오일러 공식. 여기에도 오일러 공식이 나옵니다. 오일러 공식. 뭐 오일러 공식 쓰면 좀 이런 형태로 되죠. 오일러 공식 쓰면 뭐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게 90도로 꺾이면 여기다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 대입해서 여기가 i가 나오는 거예요. i가 곱해졌던 거예요. 뭐 2분의 1배 하면 여기가 2분의 1 되는 거고, 90도 그럼 여기가 i가 되는 거고, 반대쪽으로 꺾이면 마이너스 90도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i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뭐 다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봅시다. 만약 여기가 3,2라는 점이 있어요. 3,2라는 점이 있고, 역시 똑같이 이제 외곽을 따지는 거죠. 내각이 아니고 외곽을 따져야 돼요. 이렇게 외곽을 따져요. 이렇게 돌아가. 똑같이 세타 이렇게 돌아가고, 길이의 b, 이 길이의 r배, 처음 길이의 r배, 처음 길이의 r제곱배, 처음 길이의 r세제곱배, 이렇게 되는 놈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첫째 항만 수정해주면 돼요. 첫째 항만 1 대신 3 플러스 2i라고 첫째 항만 수정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야처럼 쓰면 이렇게 되죠.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써야 할 일이 있을까 싶겠지만 사실 있긴 있었어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게 삼각형으로 내기도 했었어요. 정삼각형으로 이렇게 60도 이렇게 돌아갈 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 예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60도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외곽을 제하니까 120도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기다 120도 넣어줘야 돼요. 60도라고 넣어주면 안 돼요. 120도라고 넣어줘야 돼요. 외곽을 제하니까. 예전에는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런 문제를 안 내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육각형으로 돌아가는 문제도 생각할 수 있죠. 육각형으로. 여기가 120도, 그리고 또 120도, 또 120도, 또 120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문제.
그러면 120도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 외곽을 제하니까 60도라고 대답해야 돼요. 60도라고 대입해야 돼요. 60도라고 대입.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요즘 문제는 끼케야 90도 정도만 하기 때문에 90도만 충분히 해도 되지만 뭐 60을 낸다면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걸 증명하진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하진 않았는데 수학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직관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아, 당연히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직관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수학적인 센스가 부족하면 왜 이렇게 되는지 직관적으로 안 느껴지겠지만 직관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뭐 사실 엄격히 말하면 저 이거 증명하지 않았어요. 증명하지 않고 당연히 이렇게 돼야 할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계산해야 되는 거 맞더라고. 근데 직관적으로 이거 너무 당연해요.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라면 잘 모르겠지만 이제 혹시 대학생 혹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의 극한 문제를 이렇게 오일러 공식 이용해 가지고 풀 수 있는 상황도 있다.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 오일러 공식 이용하는 문제는 여기 보면 다음 동영상에 추가로 여기 있어요. 마칠게요.